당신의 입장에서 어떤 심정이신지부터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그래요. 우리 정말 평생 군인이었던 우리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을 끝까지 지켜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한 분의 문제가 아니라 그분이 속해 있는 기무사령부, 또 그분이 속해 있는 군 전체의 명예와 사기가 너무나 실추되는 이 정부 형실에서 그분과 더불어서 그러한 사태를 조금이라도 막고 군의 명예와 사기를 조금이라도 올려주고 싶었는데 그렇지 못하여 참 너무나 안타깝고, 그러나 이제는 그분이 가셨지만은 그분이 알리려고 했던 뜻과 메시지를 전하는 일에 제가 힘쓰는 것이 저희 마지막 변론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뜻과 메시지라고 한다면 어떤 것일까요? 그렇겠죠.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군은 이 나라를 지키는 간성입니다. 명예와 사기를 먹고 사는 그러한 집단입니다. 이 군이 무너지는 것은 그야말로 나라의 국방이 무너지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우리 이전 사령관은 군의 명예와 사기와 자긍심과 또 군이 그동안 대한민국에 헌신해온 여러 가지의 그 자랑스러운 성과들이 매도당하고 난도질 당하는 것을 너무나 안타까워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가해지는 수사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것을 말없는 웅변으로서 얘기하고 싶었고, 또 한편 더 나아가서 앞으로도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언제까지나 계속될지 모를 그러한 소위 적폐청산과 같은 그런 말도 안 되는 이런 프레임에 대해서 이 고리를 끊는 그런 역할을 하고 싶었던, 그것이 그분의 뜻과 메시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혹시 부인께서도 생전에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적폐청산이라는 식으로 좀 바라보고 계셨을까 하는데요. 그럼 수사에 대한 말씀을 주셨을까요, 생전에? 고인이 사실 자신이 직접 수사받은 것은 요 한 열흘 간의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은, 사실 지난 7월서부터 이 세월호에 관련된 소위 사찰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저와 이 사령관은 사찰이라는 용어 자체가 적절치 않고 부당하다는 생각이었습니다만, 그러한 세월호와 관련된 군 임무 수행에 대해서 수사가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몇 달간을 자기의 하급자들이었던 현역 장성들이 구속되고 죄인 취급받는 그 상황에서 그 모든 것이 자기가 직접 조사받는 것이나 다름없는 그러한 심신의 고통을 계속 견뎌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전 사령관으로서는 자기 한 사람, 자기 한 몸에 대한 수사가 아니라 자기가 사령관으로 있었던 이 기무사 사령부의 그 당시 임무 수행의 전체에 대해서 이렇게 범죄 취급받는 이 상황에 대해서 계속해서 걱정하고 애통하고 자괴감을 느낍니다. 정확하게 딱 부인께서 워딩으로 이번 수사를 어떻게 본다라는 식으로 말씀하신 게 기억나시면 좀 전해주실 수 있으실까는데요. 그러니까요. 지금 1년의 지금 정부와 소위 검찰로 대표되지만 이 정부와 집권 세력의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이것은 군을 매도당하는 것이라고 늘 얘기를, 군 전체를 매도하는 일로서 심히 부당한 일이라고 했고, 본인은 이게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닌 그러한 참담함,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사찰이 지금 계획하고 실행했다는 혐의를 받고 계셨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전혀 아니라고 하시던가요? 아니면 그렇습니다. 이 사찰이라는 이 용어의 뜻이 사실은 법에 어디에도 없는 용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우리 사회에서 사찰이라고 하는 단어가 마치 어떠한 부당한 목적으로 뒷조사를 하고 미행을 하고 염탐을 하고
그러한 그 일련의 행동을 우리가 사찰이라는 의미를 이해하고 있잖아요. 근데 세월호 사고 당시에 기억하시겠습니다만 6해공 해병대 그야말로 전군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사체 수색 및 인양이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그 일들에 모든 대한민국의 공적 구조 시스템이 다 몰렸고 그 중에 군이 투입이 돼서 대민 지원의 일환으로 일을 했습니다. 군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작전이었습니다. 그 작전의 일환으로 군이 투입되었고 군이 투입됨에 따라서 기무사령부도 따라가서 필요한 정보 수집 활동을 한 것입니다. 여기서 정보라고 하니까 또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시지만 그 일어나는 그 상황에 대한 파악을 해서 전파를 하고 또 특히 세월호 유가족들의 불만, 불편 또는 건의사항 등을 구조팀에 전달하고 하는 이러한 역할을 다 했습니다. 기무사뿐만이 아닙니다. 그 당시 범정부 대책단에서 모든 부처에서 나와서 각자 소관 부처 업무에 일을 했고 또 한 일을 가지고 각 소속 기관의 말하자면 기관장에게 정리해서 보고하는 그러한 형태로 당시 범정부 구조활동, 지원활동이 이루어졌었거든요. 그러니까 세월호도 그런 차원의 일을 가지고 사찰이라는 그런 것으로 이 낙인을 찍어서 마치 어떠한 유족들의 뒷조사를 한 것이냐. 그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부당하다는 그러한 확고한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요컨대 이재수 사령관이나 관계된 기무사의 간부들은 자신들의 그 활동은 군 본연, 즉 기무사 본연의 그러한 활동이었다. 그리고 우리 기자님도 이해를 하셔야겠습니다. 기무사의 활동 자체가 그와 같이 돌아가는 어떤 그런 동향을 파악하고 그렇게 해서 전파하고 문제점을 찾고 분석하는 그런 역할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동향 보고 이렇게 나가니까 마치 무슨 또 음흉한 뭐가 있는 것처럼 일부에서 오해를 하십니다.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번에 15장짜리 부인께서 직접 작성하신 그때 당시에 세월호 유가족들에 대한 정보 수집 활동 이런 것에 대한 내용을 정리했다고 하는데 네. 그 내용이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죠? 이 많은 방대한 내용을 다 적을 수는 없지만 지난 몇 달 동안에 변호인인 저와 많은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먼저 군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자신의 하급자, 현역 장성들이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좀 나를 불러서 좀 내 입장도 좀 들어 수사할 때 좀 참고를 해주면 좋겠다는 그런 아쉬움을 많이 나타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군 수사단에서는 이 살인관이었던 이 이재수 장군을 부르지를 않았습니다. 그런 속에서 여러 가지를 굉장히 답답해하고 애통해하기에 제가 좀 생각을 좀 정리를 좀 해두는 것이 좋겠다. 언제 부를지 모르니까 이 소위 세월호 사찰 수사, 우리로서는 사찰의 용어는 쓰기 싫다고 합니다만 어쨌든 이 수사에 관해서 사령관으로서 소위 느끼는 소외와 이 사건에 관해서 당시 기무사 간부들과 대원들이 이렇게 일을 한 것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이런 것을 좀 정리를 하고 했던 그런 문건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느 언론사에서 얘기하듯이 이거는 죽음을 생각하고 쓴 어떤 유서의 성격이라기보다 이 사건의 그 수사 진행과 관련해서 사령관으로서 느끼는 여러 가지 생각과 그 당시 상황에 대한 어떤 그 기억들을 정리를 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을 공개하실 계획이라던가. 지금 그 소외 부분은 이미 모 언론사에서 지금 공개한 내용과 거의 같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사건에 관해서 적은 내용 이 부분은 이 장례가 끝난 이 전까지 이 사건 내용을 얘기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뭐 다른 부적절한 내용이나 기밀이 있다거나 어떤 뭐 이 공개하기 곤란한 내용이 있어서가 아니라 지금 이 장례가 마칠 때까지는 고인의 이 추모하는 어떤 의미에서 가급적 그런 내용은 좀
공론화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 이런 판단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네. 예, 변호사님, 네.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말씀을 듣자니 지금 그 기무사 안에도 그 세월호 유족분이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지금 전국에서 애국민들이 지금 억울한 이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가슴 아파하고 네. 지금 애도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네. 우리 지금 홍보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모든 분들이 애도하고 있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슴 아파하고요. 그렇습니다. 예. 이번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이 이렇게 스스로 목숨을 내려놓은 이 안타까운 지경에 이르기까지에는 참 여러 요인이 있다고 봅니다. 시절이 이렇게 만들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광풍의 시절입니다. 저주의 구판입니다. 죽음의 구판이 지금 2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름하여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관행, 제도, 시스템 이런 것을 고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정부 들어와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련의 일들은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걷어내고 세력을 걷어내는 그런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원한이 또 원한을 낳고 또 다음에 언젠가 정권이 바뀌면 지금 겪은 사람들이 또 어떤 마음이 들지 저는 심히 염려가 됩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이재수 사령관이 이러한 지경에 이른 것은 단순히 자기 자신에 가해진 어떤 수사에 대한 불만, 울분, 그런 개인적 분노가 아닙니다. 가까이로는 자신이 몸담았던 기무사, 군 조직이 그야말로 대한민국 국민의 군대가 이렇게 형편없이 매도당하고 심지어 범죄 취급을 받고 정당한 직무 활동이 범죄 취급을 당하는 이 사항에 대해서 정말 명예와 사기로 먹고 사는 우리 군 전체 국민들의 그러한 정서와 심리를 저는 온몸으로 말없이 웅변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더 나아가서 지금 2년째 계속되는 이러한 무리한 소위 적폐몰이 수사에 대해서도 이제는 이것을 걷어야 될 때, 이 저주의 구판, 죽음의 구판을 걷어야 될 때가 됐다는 그러한 마음이 작용하지 않았나. 변호인 저로서는 오랫동안 이분과 서로 의논하고 걱정하면서 지켜왔던 이 변호인이 보는 저의 소감입니다. 네, 그러면 변호사님 제가 눈물이 나와서 지금 말씀을 제대로 지금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내일 발인과 동시에 혹시 저 광화문이라든지 저기서 노제를 지내실 혹시 유족들의 생각은 없으신가요? 장례 문제는 뭐 제가 이렇게 관여하지를 못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그런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내일 아침 발인을 해서 지금 대전 국립현충원 장군 묘역에 안치될 것이기 때문에 아마 노제를 하지 않고 저로서도 육사 쪽으로 가든 또 상징성 있는 장소로 그렇게 해서 마땅히 노제를 치러야 되지 않나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장례를 주관하시는 또 관계되는 분들께서 지금 아마 그렇게 정한 거 아닌가. 저도 정확한 지금 장례의 어떤 그 행로 일정은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하는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럼 여기서 발인을 오전 7시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발인을 하고 뭐 화장터로 갔다가 제가 그 관계를 잘 네.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저 변호사님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그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했던 그 국민들을 최고의 예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님은 지금 모두에게 알려졌습니다. 이제 그분의 그 모든 훌륭했던 업적이. 근데 지금 돌아가신 그 순간에 비닐로 사체를 덮어서 이렇게가 둘둘 말아서 왔다는 얘기를 봤는데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어떻게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한 분을 이렇게 예우를 할 수 있는가? 우리 온 국민이 지금 애국민들이 모두 지금 화가 많이 들었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혹시 한 말씀 해 주실 수 있는지요? 워낙 사고가 순식간에 비극적으로 발생한 사항이 되어서 사고 직후의 어떤 수습 상황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여기서 좀 거론하기가 그렇습니다만,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이 상황이 단순히 그냥 스스로 이렇게 뭔가 자기가 어떠한 문제가 있고 잘못이 있어서 자책감으로 이러한 결과에 이른 것이 아니라 몸을 던진다고 하는 그야말로 그 엄청나고 어려운 그 결단, 저는 그런 부분을 마지막까지 저도 통화를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서 정말 이러한 생각을, 이러한 행동으로 옮기려 한 걸 전혀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이분은 정말 어른답고 신사다웠다는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자기 마음에 이끌어오르는 그 울분과 분노를 제가 나누었지만 그분은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어떤 그 원망하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것을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을 조사하는 검찰이나 군 검찰이나 기타 자신들을 옥죄는 이러한 소위 이 집권 그 세력에 대해서도 이분은 마음에 분노는 있었지만 그분들을 욕하거나 그분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어떤 악담을 하는 것을 저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저는 이분의 이러한 놀라운 그 어떤 그 자제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한편 새삼 존경을 하게 됩니다. 네.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잠깐만, 좀 전화가 시끄러워서. 변호사님 죄송합니다. 너무 시간을 끌어서. 예. 그렇지만 지금 이렇게 이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우리 전국에 애도하는 애국민들은 이 죽음이 결코 헛되게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다고 생각- 우리 모두 당연하죠. 지금 그렇게 다지고 눈물을 속으로 지금 삼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유족분들께 이게 전국에서 우리 이재수 고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님의 훌륭하신 업적 모두 새기고 그다음에 존경과 헌모를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꼭 좀 전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힘내시라고. 하겠고요. 예. 지금 우리가 요 최근 한 10여 년 동안에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러한 그 투신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몇몇 정치인들의 투신과 우리 이사령관의 투신은 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다른 사례의 경우는 보면 자신의 비리를 감추고 또 그를 통해서 오히려 자신이 속한 세력의 어떤 다른 결집을 또 생각하는 그런 정치적 고려가 있었다고 봅니다. 정치인들의 행동은 좀 그런 측면들도 다수는 저는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만, 우리 이재수 사령관의 경우에는 자신의 비리를 말하자면 그거에 대한 자책으로 이렇게 한 것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여기에 다른 정치적 계산이 또 있을 수 없고요. 그야말로 우리 군과 또 그 군을 포함한 우리 애국 그 세력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이것이 폄하되고 매도당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시정을 바라는 그러한 마음이 여기에 작용하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시간을 가지고 이분이 이런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또 그 뜻을 살려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